이번 시간에는 공업입지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공장을 만들 때 어디에다가 공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를 설명하는 두 개의 이론이 있는데, 하나는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최대 수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옛날에는 공급이 문제였어요. 만드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공급 쪽에서 이론이 먼저 나오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다가 공장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최소 비용 이론이고, 이걸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베버라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 베버라는 사람이 공장을 만드는 비용에 해당되는 요소를 찾아보니 세 가지였다는 거죠. 운송비에다가 노동비에다가 직접이익이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합쳐서 최소가 되는 지점이 공장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이게 최소가 되려면은 운송비와 노동비는 비용이니까 이게 최소가 돼야 되겠고요. 직접 이익이라는 것은 모여서 생길 때 이익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최소가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걸 숫자로 이해를 해본다면, 만약에 운송비가 20이고 노동비가 10이고 그 다음에 직접이익이 5라고 한다면, 합쳤을 때 이걸 직접인 빼기로 해가지고 두 개는 합쳐서 그러면 25, 바로 이 숫자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공장을 입지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베버라는 사람의 최소 비용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개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송비가 중요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비용을 줄일 때는 사람부터 줄이는 것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인건비라는 게 단순 노동이었고 그래서 중요했던 것이 운송비였다. 이 운송비를 설명하는 말이 원료지수라는 걸 갖고 이야기합니다. 원료지수는 위에가 국지원료의 중량, 국지원료라는 것은 특정 지역에만 나는 원료를 말하고요, 밑에가 제품의 중량, 물건에 만드는 중량을 따져서 이렇게 나누기를 하면 기준이 1이죠. 1보다 크다는 것은 원료가 무겁다는 거죠. 원료가 무겁으니까 원료 쪽에다가 공장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 원료 지향 입지. 그리고 원료가 무겁다는 것은 그 원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점점 가벼워진다 해서 중량 감소 산업 그럽니다. 중량 감소 산업이라는 것은 원료에서 제품으로 가는 과정에 중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원료 쪽이고, 대표적인 거 시멘트 같은 거. 시멘트는 돌을 가지고 시멘트를 만드는데 돌에 불순물이 없어지면서 가벼워지잖아요. 그러니 돌이 있는, 원료가 있는 곳에다가 공장을 만들자, 이게 원료 지향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1보다 작다는 것은 제품이 무겁다는 거고, 그거는 만들수록 무거워진다는 거고, 이럴 때는 시장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죠.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을 때는 시장 쪽, 원료 지수가 1보다 클 때는 원료 쪽, 이렇게 기억하고, 그 대표적인 게 청량음료. 예전에 코카콜라 공장 같은 걸 보면은 도심 가까운 곳에 이제 공장을 만들게 되는데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해서 원료지수 개념 이해를 하시는데, 그런데 실제 우리가 운송을 하다 보면은 원료와 제품 사이에서 이게 떨어져 있다는 전조 속에 원료가 무거우면 원료 쪽, 제품이 무거우면 시장 쪽이다, 이렇게 전제를 했는데, 실제 운송을 하다 보면은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운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품의 중량에서 국지와 그 다음에 그 원료와 제품 중량을 전체 합친 것을 입지 중량이라는 개념이 또 등장을 해요. 근데 입지 중량이라는 건 따지고 보면은요, 원료 주수에다가
2를 합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입지 중량을 따질 때는 판단이 2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료 지수로 할 때는 1보다 크면 원료 쪽이고 입지 중량으로 할 때는 2보다 크면은 뭐가 된다? 원료 쪽이다. 2보다 작으면 시장 쪽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원료가 가장 중요한 이제 쪽이냐, 원료 쪽, 제품이냐, 시장 쪽. 그래서 운송비를 가지고 비용 쪽에서 공급 쪽에서 이제 공장을 만들자라고 설명을 하니까 다음에 나오는 르시라는 사람이 우리가 공장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곳이 목적인데 수익이 많으려면은 수요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수요가 최대인데 이때 수요가 많은 것을 시장을 통해서 비용을 낮춰서 수요를 높이는 게 아니고 시장 확대를 통해서 수요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최대 수요 이론을 나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제 시장이 나오면서 상권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권의 최초로 설명한 사람이 류시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게 될 중심지 이론은 류시로부터 시작을 하고 크리스털라는 사람이 중심지론을 완성을 하게 되죠. 해서 공업 입지론은 이제 두 사람 베버라는 사람의 최소 비용 이론, 루시라는 사람의 최대 수요 이론 여기까지 기억을 하고 앞에 세 사람과 기억을 해가지고 우리 리, 막, 튀, 버려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리카도, 막스, 튀넨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베버 그 다음에 루시. 그래서 리, 막, 튀, 버려 이렇게 하고 리카도의 차액지대, 막스의 절대지대, 튜넨의 위치지대, 베버의 최소 비용, 르시의 최대 수요. 그래서 리, 막, 튀, 버려, 차, 저리, 소대 이렇게 연상을 해갖고 리, 막, 튀, 버려, 다시 막, 튀, 버려, 차, 저리, 소대 이렇게 연상을 해서 리카도의 차액지대, 막스의 절대지대, 튜넨의 위치지대,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르시의 최대 수요 이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이 다섯 사람 가운데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